네, 바둑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털랑자입니다. 오늘은 대실전대국을 한번 복기를 하면서 세력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그 다음에 세력을 깨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흑이고요. 상대분이 백입니다. 기력은 한 게임 9단이에요. 한 게임 9단이면 한 타이젠 5, 6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3연성 일부러 세력 얘기를 하기 위해서 3연성을 펼쳤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맛 3연성을 하셨습니다. 먼저 걸쳐하고 3연성은 보통 세력 위주기 때문에 협공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 붙이는 수도 괜찮습니다. 붙이고 한 칸 뛰면 돼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도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벌렸고요. 걸치자 이제 저는 고전이죠. 협공을 했고요. 3-3 들어가서 네, 요때 이제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2선으로 빠지면은 이쪽으로 빠지면은 이제 날일자로 씌우고 요게 보통이었는데 네. 요즘은 다 실전처럼 이쪽으로 빠집니다. 근데 이제 실전하고 다른 점, 실전은 제가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요거는 원래 있던 정석이에요. 요즘 뭐 다들 이렇게 치봤죠. 치봤고 젖히고 맞고 젖히고 이때 이제 잊지 않고 이쪽을 밀고 상황에 따라서 흙은 이제 막으면은 이제 여기 껴붙이는 맛이 남는 거고요. 이제 맛이 없게 튼튼하게 두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석이 요즘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뒤 빠지고 미니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됐고요. 이때 이제 그냥 손 빼면은 이쪽으로 젖히는 맛이 약간 좀 고약하죠. 그래서 튼튼하게 지켜놓습니다. 밑에 이제 승률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흙이 좀 나빠졌죠. 처음부터 노골적인 세력 작전으로 가는 거를 인공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얼마나 안 좋아하냐면은 인공은 지금 이때도 이쪽으로 막으라 그래요. 네, 인공은 우리는 여기 3연성이 있으면은 3연성 있는 쪽으로 막아서 큰 모양을 펼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공은 그거 안 좋은 작전이다. 예, 그냥 막아서 이돌이랑 이돌 분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3연성을 펼쳤기 때문에 인공은 당연히 승률이 100이 좋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두텁게 도 나가고요. 100이 3-3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아주 상대방 분이 아주 정석적으로 포석을 잘 짜나가고 계세요. 이 양날개를 펼쳤을 때는 3-3이 급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막아도 약간 좀 애매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포석을 기본적으로 잘 두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사실 이제 지금은 조금 달라요. 이쪽에 돌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중복이라서 이제 원래는 여기 느는 게 정석이죠. 여기 느는 게 정석인데 여기 늘고 나니까 이 돌이 너무 어정쩡하다. 이런 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이런 게 불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손 빼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실제로는 손 빼면 이제 이런 데 가는 게 맞겠지만 네, 지금은 제가 그냥 이제 세력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률이 많이 떨어지죠. 노골적인 세력 작전은 인공은 굉장히 낮게 평가한다. 그리고 이제 이 손 빼는 수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원래는 이 석점머리가 나쁘니까 손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젖히고 또 막았을 때 이제 이 2단 젖힘이 안 되죠. 원래는 이 돌이 없을 때 2단 젖힘 때문에 눌려가지고 안 좋다는 건데 2단 젖힘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백은 뭐 그냥 여기 늘어두거나 했으면은 이쪽에 실리를 쫙 빼앗아가지고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두 점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끊는 수를 둡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단수를 치니까 갑자기 백승률이 좀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라도 지금이라도 이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실수를 했지만 이어서 이렇게 가고 이제 여전히 백이 실리로 앞서기 때문에 이쪽을 줄여 나가거나 뭐 이쪽에 침투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 두는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 나쁜 선택을 하고 말았죠. 보이십니까? 이 한 수에 갑자기 뚝 떨어지면 왜 그러냐? 네, 이거 자체도 원래 이제 나쁜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 돌이 의미가 있어졌죠. 의미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흙이 다 주변에 흙밖에 없는 상황에서 싸우기 때문에 백이 너무 불리해요. 백이 살아나간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다 주변에 흙집으로 다 바뀌는 세력을 쌓아서 흙집으로 다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되도록이면 한 번에 깨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깨거나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럼 위쪽부터 먼저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깨는 위쪽에서 삭감을 들어간 다음에 아래쪽에서 뛰어 들어가는 이런 식의 전술이 좋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약간 좀 너무 성급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상대분 또 뭐 이렇게 뛰시고요. 그렇죠? 같이 뛰니까 이 흑돌은 약하지 않습니다. 왜 약하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백이 뭐 이렇게 붙인다고 칩시다. 그래도 뭐 이거부터 가도 되고요.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여기가 그냥 귀에 대해서 선수거든요. 뭐 자기가 어떻게든 연결한다고 치면은 얘가 그쵸? 예, 이 귀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자리를 잡는데 백은 지금 계속 그냥 공배만 두고 있어요. 공배만 두고 있고 흙은 두는 족족 집이 굳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뭐 어우 진짜 이쪽 집도 다 굳어지고 우변 쪽 집도 다 굳어지고 막았어요. 백이 백이 아직도 사실 산 건 아니죠. 한 번 더 돌아 이런 얘기예요. 공격 간다고 해서 뭐 딱히 그렇게 얻을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빼고 저기를 이제 막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젖혀 있는데 뭐 약간 이르죠, 솔직히. 네, 지금 자꾸 집을 굳혀주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되고 이제 바로 파워를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이런데 파워 여기 두면은 백이 여기 두면 사는데 바로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나가서 내 돌부터 먼저 돌봅니다. 그러면 얘도 나중에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파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붙여서 뛰쳐나오고 연결하고 상대방이 이제 또 이번엔 하변집도 굳혀주고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저기 인공으로 보면 다 악수예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것도 악수입니다. 지금 이제 살기 전에 하나 물어본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살면은요 나중에 그냥 사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돌이 막 이쪽으로 위험해졌을 때 이런 거 하나가 횟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안 찔러두면은 백이 이쪽으로 단수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수들은 다 아무 의미 없는 선수, 악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살고 나서 보니까 이걸 먼저 젖혀서 또 이번엔 백돌이 이 돌이 몰리게 됩니다. 이 돌은 어떻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떻게 됐으면 산 대신에 흙이 선수를 뽑아서 이쪽을 굉장히 큰 곳을 막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세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세력 생겨봤자 뭐하냐. 여기 백 모양이 다 있어가지고 백이 있어가지고 세력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이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여기 뛰어 들어갈 때 얘들이 엄청나게 든든해요. 뛰쳐나오면 바로 연결이고 상대방이 끊는다고 쳐도 밑에서 살아버리면 이 껍데기를 쓸 곳이 없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집을 깰 때 쓸 수 있다. 내 세력으로 반드시 큰 집을 만드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자꾸 도망치는데요. 여기서 뭐 이 정도 하고 뛰어 들어갑니다. 내가 굳이 이거를 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살아라. 지금 아직도 다 못 살아. 지금 이 정도면 뭐 살았다고 봐야 돼. 이쪽하고 이제 맛보기로 해서 거의 살았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상대방은 계속 수를 딴 데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뭐 귀까지 다 뺏겼죠. 귀까지 다 뺏기고,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뭐 백이 낙이 없습니다. 그쵸? 백이 낙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이 뒤에 수순을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솔직히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세력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세력 작전 자체가 원래 높이 평가받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가끔씩 지금은 안 좋습니다. 백이 만약에 여기서 그냥 제가 손 뺐을 때 젖히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늘어서 뒀다. 그러면 이 돌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돌 때문에 약간 이 선택이 좋진 않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면성이 벌려져 있을 때 여기 손을 뺄 수도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있다. 이렇게 손을 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배석이 달라졌을 때는 정석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네, 되도록이면은 상대방 세력권 안에서 약한 돌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세력을 펼쳤을 때 맨날 진다, 승률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대방 집이 커 보이니까 내가 안에 들어가서 상대방 세력을 깨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세력 안에서 들어가서 살다가 상대방 집을 다 굳혀주는 거예요. 차라리 들어가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라리 이렇게 하나 늘어가지고 이렇게 선수를 잡은 다음에 유명한 자리잖아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유명한 자리죠. 그쵸? 이런 자리로 들어가서 폭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위쪽으로 좀 깎은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집을 깎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무작정 상대방 세력권 한가운데 뛰어 들어가는 거는 공격 목표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말씀드렸죠. 굳이 내가 이 돌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돌이 약하니까 그냥 천천히 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천천히 도가도 상대방이 살아야 되니까 둘 때 나는 상대방이 가열수해가지고 공격이 뭐 딱히 잘 안 보인다 했을 때 그냥 하나 손 빼고 큰 자리 하나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득을 살짝 보면은 요것만으로도 바둑이 굉장히 유리해진다. 그 다음에 세력도 세력을 쌓았을 때 이 세력을 가지고 내가 집을 크게 만들 수 없어도 된다. 이 세력 자체가 상대방의 모양을 깰 때 또 쓰이니까 너무 집에만 집착하지 않으셔도 너무 잡는 거에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은 이제 세력 바둑을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또 우리들에겐 또 세력 바둑의 이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력 바둑하면 왠지 호방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삼삼파는 실리 바둑만 두지 마시고 가끔은 이제 이렇게 세력 바둑으로 바둑 생활을 더욱더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포석 공부로 공격 바둑 빠샤!